자, 이번에 우리가 저 30기이거든요. 여기 부천반은. 그래서 초급반, 30기를 맡은 이제 쿵쿵다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오늘 첫날이니까, 혹시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긴 한데, 혹시 제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세요? 한 반 정도는, 되시네요. 그죠? 이거 되게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아직도 안 읽어보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14년도 정도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지나서 사실 세금적인 면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세금적인 면은 그냥 인터넷 찾아서 그 요율만 좀 바뀐 게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대입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뭐 거의 유사하니까 지금 흐름이나,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테리어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초보자들이 보기 편하게끔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그냥 본인이 필요한 부분, 뭐 명도 부분이라든지 인테리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2탄을 이제 쓰기로 거의 한 2년 전에 계약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못 쓰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쓸 예정이고, 하나만 더 좀 저기 할게요. 요거 이제 초급반은 우리가 이제 공지를 통해서 오신 거는 알긴 알겠는데, 혹시 송 사무장님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우리 행복재테크나 초급반을 알게 됐다, 오게 됐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시작이 한 10명? 그러면은 원래 나는 행복재테크 알아서 항상 계속 관심 있어서 내가 보고 있었다. 이래서 요번에 기회가 돼서 신청을 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지인 통해서 오셨다. 그것도 다 반반 다 그러네. 지금 정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야, 아직? 지인 통해서도 많이 오세요. 혼자 남편분 혼자 오시다가, 그죠? 예, 또 그 아내분한테 막 가가지고 오늘 이제 돈이 아깝잖아, 둘이 듣기에는. 그러니까 막 가서 얘기해도 여자분들이, 뭐, 딴 소리에다 돈 벌어가지고 와. 그때부터 얘기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부부가 같이 이렇게 그 한 방향을 보고 투자의 방향도 같이 보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이제 오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와이프분이 아니면 남자분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는 아니면 그냥 뜨뜻 미지긋. 그죠?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빨리 뭐라도 하나 낙찰을 받아서 뭐예요? 현금 한 100만 원짜리, 만 원짜리 있잖아요. 한 100만 원 셔가지고 그냥 거실에다 쫙 뿌리면서 야, 너 가져.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뭐 여자든 뭐 남자든 막 이렇게 알았어, 내가 좀 도와줄게.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까지는 이거 있는 거조차도 이거 말아먹으려고 거길 가나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행복재테크 같은 경우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완전히 빠지거나 완전히 벗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약간 이제 그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조금 몰입도가 더 많이 생기죠. 공부를 하다 보면 할수록 더 하고 싶고, 약간 이제 강사분들도 거의가 아니라 100% 실전가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인이 느껴지는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더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있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래? 이게 무슨 교주, 종교단체가 아니냐. 가면은 이제 올 생각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임장 가면은 막 임장에 이제 현장조사를 갖다 임장이라고 하거든요. 현장조사 막 다니고 막 이러니까 집안이 거의 약간 내팽개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남자나 여자분이나 막 이제 그 한쪽이 이제 모르는 쪽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그 단체인 줄 알고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다? 빨리 낙찰받아서 100만 원 쫙 뿌리는 거. 이게 가장 좋다. 그 이후부터는 뭐 별로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한 분씩 그럼 나도 한번 배워보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게 전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정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제 소개를 하면, 뭐 실명은 이선미라고 하고요. 고향은 이제 부산은 아닌데, 이제 고향은 그 중학교까지 이제 세종시라고 이제 조치원이라고 해서 거기 이제 고향이고, 나머지는 여차저차 해가지고 부산에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오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서울을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거는 2013년도부터 해서 이제 경매를 시작을 했고요.
여기서 그냥 조금 저기 한 거는 이제 뭐 사진이 지금 현재 모습하고 전혀 틀리지만 이제 그죠? 옛날에 그래도 조금 그래도 미모가 한참 좀 물 올랐을 때 이렇게 찍은 사진인데 여기 이제 뭐 들고 있는 게 보면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스와치라고 해야죠. 원단. 그래서 원단인데 제가 이제 의류회사에 한 10년 정도를 갖다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영업 쪽 일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회사가 아주 크진 않지만, 그 전국에 왜 대리점 있잖아요. 로드샵들. 이런 데를 이제 영업을 하거나 매출 관리를 하는 그런 쪽에 일을 했었었는데, 글쎄요, 이게 연결고리를 그렇게 맞추려고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다닐 때는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영업부가 이제 남자들도 쉽지 않은데, 여자가 이제 또 나서서 하려고 하니까 쉽지는 않았는데, 결국은 그때의 경험이 예, 지금 이거 경매나 부동산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일부러 이거 경매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회사를 다녔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게 잘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도시를 가도 별로 이렇게 두려운 게 없다라는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조금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좀, 예, 역마살이 끼어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경매 잘해요. 예, 역마살이 좀 끼어져 있거나 아니면 여행을 좀 좋아한다든가 뭐 이런 사람도 똑같은 뭐 개념이긴 하지만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영업을 내가 그래도 조금 어디 가서 이게 말은 조금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이러면은 부동산도 결국은 우리가 물건을 낙찰받고 매도를 해야지 수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뭐 매도든 임대든. 그러면은 누구한테 영업을 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부동산 사장님을 영업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은 그래도 그런 게 잘 된다면 굉장히 좋은 장점인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을 우리가 6주차 정도를 할 건데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OT하고 그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용어 정도 설명으로 해서 아마 끝이 날 것 같아요. 시간상 보면. 자, 이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주차, 3주차는, 자, 큰 주제는 권리분석 1, 권리분석 2, 그 다음에 4주차에 권리분석 3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뭐냐면 권리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제 권리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뭐 경매를 함에 있어서 이 물건이 괜찮은지, 안전한지, 우리가 보면 언뜻 왜 선입견에 야 경매는 잘못하면 되게 위험하대 뭐 손해간대 막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대한 약간의 이제 문제는 요 권리 분석을 내가 잘못했을 때 들어갔었을 때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권리 분석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 중, 상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뭐 2주차에는 뭐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거를 보면서 나갈 거고요. 하여튼 권리 분석은 굉장히 중요해서 한 3개, 3주차 정도의 파트로 해서 좀 이렇게 나눠서 움직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주차, 5주차, 6주차는 4주차는 이제 대출하고 세금이죠. 이제 권리 분석이 이제 그 3가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좀 다른 주제로는 대출하고 세금이 있어요. 사실 이제 대출하고 세금도 이제 디프리 때 제일 많이 질문하는 쪽인데 사실 이제 대출이 조금 요즘은 쉽지가 않죠, 그죠? 예, 그래서 대출이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저도 이제 집이 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도 대출이 어쨌거나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조금 제각각 틀리긴 하겠지만,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몇 명 정도는 분명히 저보다 집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뭐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 그냥 제 기준으로 한 6채, 10채 이상이 된다. 이런 고민하셔야 돼.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내가 집이 그래도 고가의 집이 한 6채에서 한 10채 이상이 넘어. 이러면 이거 대출 걱정하시면서 조금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돼. 근데 그냥 내 집이 그냥 한 채에서 한 2-3채 이 정도 있다. 이러면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 대출 또 나와. 다 항상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언론이나 이런 거에 떠밀려서 생각하지 않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생각에 지금 부동산이 어때요? 지금 전체적인 경기가 약간 좀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좀 뜨거운 것 같아요? 네? 죽어 있죠. 근데 왜 왔어요, 여기? 예. 네. 별로 안 좋잖아요, 지금. 부동산의 전체적인 느낌이 좀 안 좋지 않아요? 그죠? 예. 네. 근데 여기 왜 옮겨, 도대체? 그죠? 예? 네?
아,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리려고? 아, 우리 80명이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부동산 전체를? 하여튼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초보 시절 잘 몰랐는데, 우리가 보면 그래. 이제 지금 여러분들도 요번에도 뭐 조금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경쟁적으로 해서 이렇게 교육 신청을 했겠지만, 부동산이 화랑일 때는 거의 정말 몇 초 만에 마감이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또 주식시장도 되게 좋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주식시장 확 갔다가 부동산 시장 때문에 또 확 갔다 이러죠. 그러면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사람들이 몰리는 데는 물건들이, 뭐 물건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제대로 된 게 있을까요? 있어도 뭐야?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죠. 그 좋은 거를 가져가려고. 좋은 거를 가져가려면 어떻게 돼? 내가 낙찰가를 높게 써줘야지 그걸 가져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실제적인 결론은 먹을 게 없다라는 거지. 높게 써갈 것 같으면 가서 그냥 시세대로 가서 사오지 뭐 한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부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다른 면이 또 있기 때문에 공부를 물론 하겠지만, 그래서 결국은 약간의 이제 투자는 보면 조금은 그 틈새, 좀 거꾸로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의 생각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다 보니까 뭐야? 가격이 조금은 떨어져 있죠. 예, 떨어져 있을 때 실거주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때 이제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지금 부동산이 조금은 약간 하향세식으로 보인다고 해도 그건 여러분들의 눈이에요. 근데 이거를 틈틈이 지역적으로 분석을 이렇게 해서 보면 어디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뜨겁고 낙찰가가 여전히 100%가 넘고 막 이런 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공부를 하시러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예, 투자는 공부를 하셔야 되지, 누구 영희 엄마 철수 아빠 따라가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 저는 이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대출은 뭐다? 일단은 한 10채 이상이 되면 고민하시고, 그전에는 이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세금이라는 건 뭐예요? 국세청이, 너 돈 벌었네 보니까, 돈 벌었으니까 세금 좀 내. 이게 세금이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내공이 지금 뭐 내공이라고 할 것도 없죠,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해요. 지금 초급반에 와서 우리가 36만 원 내고 왔지만, 낙찰 하나 받으면 웬만한 1년치 수강료, 제가 이제 우리 여기 행복재테크에서 수강을 전체적으로 하면 한 1년 정도가 걸리는데, 한 요즘 이제 그 강좌가 되게 많아져가지고, 한 전체 그거를 들으려고 하면 1년 정도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감히 투자를 하셔라. 내 인생에 400만 원 정도는 사실 어디 그냥 등록금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내 인생을 바꿀 정도의 된다고 하면 나는 그 정도 한 1년과 400만 원 투자하셔라고 진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웬만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수업을 듣지만 이 36만 원 듣고 와서 이렇게 이것만 들어도 웬만해서는 그냥 낙찰 한 건에 다 빠져요. 다 빠지고, 낙찰을 못 받아도, 야, 진짜 이거 부동산 공부를 내가 굳이 경매를 안 했어도 꼭 했었어야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그 수업들이 있으니까 해보시면 되고, 일단 하여튼 결론. 세금은 뭐다? 돈을 벌어야지 국세청이 돈 달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그러죠. 그냥 300뛰기 하세요. 500뛰기 하세요. 이래요. 초보자들이 아직 내공이 없으니까. 저희 정도 돼야지.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라도 저한테 이제 메일로 보낼 거, 선생님 뭐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뭐를 봤는데요. 뭐 이게 괜찮은가요? 안 괜찮은가요?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이제 임장 갔다가.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거의 한 2, 3일 전에만 저한테 쪽지나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거의 다 이제 답변을 해드려요. 뭐 어느. 근데 이제 친절하지는 않아요. 제가 하루에 뭐 좀, 하루에 이제 거의 한 30통 이상을 매일 이렇게 메일이나 쪽지를 받아보니까 이 피드백만 하는 시간만도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이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서류도 봐줘야 되고, 입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 괜찮다, 안 괜찮다 이것도 봐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보려고 하면 거의 1시간에서 1시간 반인 거야. 그래서 이제 원체 성격도 뭐 그렇게 친절하진 않지만 어쨌거나 그냥 그 팩트 있게 딱, 본인이 알고 싶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쪽지나 메일을 보낼 때는 선생님 오늘 날씨 비가 오는데요. 뭐 괜찮으신가요? 건강은 괜찮으신가요? 뭐 감기 이런 거 묻지 마세요. 그런 거 묻지 마.
그럼 묻지 말고 그냥 선생님 저 뭐 몇 개, 30개 누구누구 닉네임 누구인데요. 자, 2019 타경 1, 2, 3, 4 이게 어느 부분 내가 갔다 왔는데 이게 너무 궁금한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이렇게 해서 해야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읽지도 않아 난. 그냥 딱 뭘 궁금해하는 거. 사실 그거 물어보려고 앞에 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런 거 쓰지 마시라고. 그냥 단독직입적으로 그냥 2018 타경 1, 2, 3, 4 이거 제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가 한 2, 3일 전에만 주시면 다 답변을 제가 보내요. 하여튼 세금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 없다. 제발 받고 와서 걱정해도 된다. 만약에 받았는데 내가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아.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거의 안 낼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제발 받고 와서 걱정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5주차에 낙차로 사후 관리는 내가 막 낙차를 받아다 치고 우리가 수업 과정 안에서도 낙차를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초급반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이 되게 막 빨리 받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되게 무섭고 불안한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을 안 가요. 네, 법원을 안 가. 법원을 가야지 낙차를 받잖아. 근데 무서워서 안 간다고. 왜냐면 내가 법원에 가면 왠지 낙차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안 가. 안 가서 초보 때는 거의 다 낙찰률이 없어요. 몇 명 있어도 겨우 이제 몇 명 정도. 근데 이제 월세반이라든지 중급반 이 정도 가면 이제 약간 배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야, 나 이 정도 내가 공부했고 이 정도 내가 현장 조사 할 줄 알고 그러면 이때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낙찰자들이 좀 제법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일단 초보자들은 안 가. 예, 안 가서 문제인 거예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수업 과정 중에서 이제 낙찰자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낙찰을 받았다 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제 요 명도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낙찰 받았어. 그러면 이제 한 달 법원에서 뭐래요? 자, 한 달 내로 나머지 잔금 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아파트를 내가 2억에 써서 낙찰을 받았다 칩시다. 그러면 법원에 갈 때는 그 10%를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는 2억에 내가 입찰가를 쓸 거지만 10% 2천만 원만 수표 한 장으로 해서 법원에 가서 입찰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낙찰이 됐네? 잘 돼서? 그러면 나는 지금 10%만 냈으니까 1억 8천을 아직 안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자, 한 달 안으로 자, 1억 8천 잔금 내십시오라고 해서 안내장이 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출 알아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1억 8천을 이제 내는 거죠. 그죠? 대출하고 껴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잔금까지 다 냈어. 그러면 그 집이 이제 서류상으로 내 집이야, 아니야? 내 집이죠. 근데 거기 그 아파트나 빌라 등 어디?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전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누구? 임차인이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서류상으로는 이제 완전히 내 집 문서는 내게 됐는데 거기 사는 사람은 지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완전히 나가줘야지만 그게 끝이라는 거지. 경매의 끝. 그죠? 파는 거는 이제 둘째 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안 나가려고 나름 버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그 사람 망하게 했어요? 경매 집어넣었어? 내가 낙찰자라고 쳤을 때. 아니죠. 네. 아니야.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물건지에 가보면 임차인이든 전 소유자든 약간의 이제 선입견으로 보면 눈 동그랗게 뜨고 나한테 막 뭐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약간 그런 건 있지. 자기는 이제 결국 망했어. 망했는데 이제 속상한 거지. 결국 이제 내 집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니까 이게 마음이 좀 격해져 있긴 해요.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풀을 수 있는지 이렇게 하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건 있어. 이게 지금 우리가 경매가 지금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지금 법원에서 주최를 해서 법원에서 지금 경매 시장을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혀 불법적인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경매를 넣은 거는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이제 그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기인해가지고 이제 경매를 집어넣죠. 근데도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되게 이제 눈 동그랗게 뜨고 이제 뭐라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주변에서 아마 듣고 오시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 오시는 분들이 소문내고 오신 분들보다는 그냥 그래 재테크 차원에서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인 소개나 아니면 혼자 아름아름 생각해서 오신 분들이 있을 건데 약간 마음 저 밑에는 야, 남들 그 망한 집을 갖다 내가 이걸 꼭 재테크의 어떤 한 수단으로 갖다 이용해서 내가 이거를 해야 되나? 라는 어떤 그 약간의 무거운 마음이 저 밑바닥에는 그래도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들은 것들도 있고 하니까.
근데 그게 뭐야? 그래, 여러분들은 사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착해요. 착해. 착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천사 날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나는 너무 착해서, 명도 그 전 소유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잔금까지 다 납부하고 했는데, 가서 이제 너 나가십시오. 이 소리 난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난 너무 착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은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내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앞에는, 그 팻말은 뭐야? 재테크라는 팻말을 앞에 두르고 저 밑바닥에는 천사의 소리가 지금 막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경매 넣었어? 그럼 누군가 낙찰을 받아도 받지 않아요? 그렇잖아. 이건 법원에서 움직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사실 이 민사집행법의 이 우리나라의 이 경매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와서 이 시스템을 사서 가져가는, 배우고 가져가는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잘 돼 있어. 이따가 배우겠지만 경매가 그렇게밖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를 법원에서 관할을 해서, 자, GS 이런 데 크죠? 현대 크죠? 다 크죠? 뭐 CJ 크죠? 그런 데서도 할 수도 있지 않아요? 돈이 많으니까. 근데 거기서 안 하고 어디서 해? 법원에서 하죠. 왜 그럴까요? 그럼 CJ, 현대 이런 데서 자 이렇게 뭐 똑같은 이 시장 돈 안 갚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 우리 경매합니다. 자 이제 너 갖고 이제 네가 낙찰할 때 너 갖고 이렇게 했어. CJ가 그렇게 했다 칩시다. 그게 어떤 공증성? 이게 어떤 공공성? 뭐라고 해야 돼요? 갑자기 유식한 말이 생각이 안 나네. 그죠? 그게 있을까요? 없잖아. 근데 지금 누가 지금 해주는 거야? 법원이 해주잖아요. 물론 재판은 아닙니다. 이 경매는 재판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뭐야? 어디서 주최를 해서 어떻게 했어? 낙찰자 생겨서 돈 냈어. 잔금 냈어. 그러면 법원이 그래 알았어. 이제부터는 네가 이 집 주인이야. 거의 땡땡땡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강제성 같은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지 않아도 결국 누가 받아? 딴 사람이 받아가죠. 근데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착한 내가 받아서 좀 이 사람을 잘 이렇게 설득해서 자 나가 주십시오. 그리고 나도 돈을 조금 벌고 이 생각하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 쫓아서 막 몇 억 벌 생각하고 여기 온 거예요. 그죠? 아니잖아. 그래서 조금 더 착한 내가 낙찰받아서 하자. 이 차원으로 하시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5주차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임대 및 매매 노하우는 이제 인테리어 파트 쪽을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조금 잘 하기 때문에 5주차에 이제 인테리어 파트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5주차가 제가 제일 잘하는 쪽 차수예요. 그죠? 하고 이제 6주차는 이제 실존 물건 분석하고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부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이제 송 사무장님의 이제 특강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는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강사니까 아유 뭐 너는 이제 뭐 잘났으니까 뭐 저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강사이기 전에 뭐예요? 여러분들 선배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 행복재테크에서 송 사무장님을 만나서 한 4년 전에 만나서 이렇게 이제 제가 커 왔듯이 저도 여러분들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조금 더 여러분들 속의 마음도 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가이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우리가 이제 행복재테크에 보면 굉장히 사실 다른 카페도 한번 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우리 행복재테크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 게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살아있는 정보들이 많아. 왜? 실전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전문가 칼럼은 칼럼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저를 비롯해서 사무장님, 기타 강사진 분들이 쓰는 게시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가보면 실제적으로 물건을 어떻게 했다라는 어떤 스킬적인 방법보다 이 물건을 바라보는 또는 어떤 게 조금 그 바라보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인 취향은 저 전문가 칼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 성공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살까? 이거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공부야, 이론이야. 사실 책 조금 더 읽고, 이런 수업 조금 더 열심히 듣고, 이러다 보면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도대체 이 물건에 대해서 또는 뭐 부동산을 바라보는 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를 바라보는 눈은 도대체 어떤 해석으로 이걸 할까? 이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관심이
좀 많았고, 제가 그 4년 전에 그때는 이제 초급반이라는 게 없어서 실전반 송 사무장님 수업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책을 이제 미리 접했었었죠. 했는데 너무 신기한, 돈을 많이 번 거에 대한 신기함도 있었지만 너무 이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한번 보고 싶었어. 근데 이런 성공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돈을 내고 세미나 이런 데를 가겠지만 쉽지 않잖아. 이렇게 바로 대면하기가. 그죠? 근데 내가 약간의 몇십만 원을 주면 그 사람의 수업을 계속 들을 수도 있고 계속 면전에서 그 사람의 어떤 뭐 숨소리, 이야기, 어떤 느낌, 생동감 있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저는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문가 칼럼을 저는 지금도 굉장히 좀 이렇게 이렇게 유심히 보는 편이고요. 우리들의 경험담이라는 게 있어요. 게시판에. 우리들의 경험담을 누가 쓰느냐면 여러분들 선배들이. 자기 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임장 조사를 했고 어떻게 해서 입찰을 했고 어떻게 해서 낙찰을 받았고 지금 명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거의 99%는 다 있어. 우리들의 경험담에 키워드 검색만 하면. 네. 그래서 요런 거. 그 다음에 궁금한 점 Q&A 이것도 여러분들이 거의 99%다 있어. 키워드 검색하면. 그리고 또 질문하면 거기 또 실시간으로 거의 답변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요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 나실 때 뭐 월요일부터나 내일부터라도 아침에 출근하면은 그냥 뭐 커피 마시고 막 우리가 그냥 10분, 20분 그냥 사실 왔다 갔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지 마시고 앉아서 한 10분 정도만 새 글만. 왜냐면 그 전 것까지 계속 읽으려고 하면 일이 돼버리면 지쳐요. 그러니까 새 글 올라온 것만 오늘 올라온 거 새 글이 있나? 요 정도만 요 3가지 그 게시판에서만 읽으면 10분 금방 가요. 그게 쌓이다 보면 이 시장을 바라보는 눈빛이 생겨요. 아,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수들하고 친해지기,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사실 혼자 뭐 속된 말로 약간 독고다이 비슷한 사람의 여자이긴 하지만 약간 조금 자존심도 좀 세기도 하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자 이런 쪽에 좀 강한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그 일명 이렇게 누군가 강사가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수들이 있다면 저 같은 성격은 거기다 막 이게 속된 말로 제가 이제 말을 갖다 이렇게 조금 배운 게 많이 없어가지고 그 비속어를 많이 쓰는데 알랑방구 이런 걸 잘 못 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강사님 너무너무 좋아 이런 거 잘 못해. 그렇긴 한데 제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 그때 이제 몸이 안 좋고 이제 그때 항암 치료 받을 때 제가 이 경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맨날 누워 있거나 집에 누워 있거나 이게 다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할 게 없어요. 굉장히 약간 액티비티하게 살았던 사람이 영업하고 막 이랬던 사람이 맨날 누워있으니까. 그래서 카페에 들어와서 할 일 없으니까 거기다 맨날 이제 댓글 달고 할 일 없이 이제 이랬던 거예요. 잘 보이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나를 기억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 얼굴은 모르는데 뭐 사무장님도 답을 달고. 제가 약간 이게 약간 부정적인 면이 좀 있어서 제가 사무장님 옛날 몇 년 전 댓글에 그런 거 달았어요. 여기 행복재테크 무슨 교주 단체예요? 뭐 이래가지고. 왜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교육 신청을 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 웃기지 않아요? 내 돈 내고 지금 내가 배우러 왔는데 나를 안 받아줘? 너무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 무슨 이런 교주 단체가 다 있냐고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썼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장님이 답변은 그런 데는 아니고요. 뭐 이래가지고 이제 해줬던 그게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저러한 것들이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뒤에도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 많은 사람이 제가 뭐 서두에 잘 기억을 못한다 했지만 댓글을 고수들이나 누군가 이렇게 해준 거에 이렇게 써주면 그 닉네임을 기억을 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상황에 부동산 관련 또는 낙찰을 받고 문제가 생겼어. 연락을 해. 물론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연락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어쨌건 시간이 또 많이 흘렀어. 이 시간 이후로. 근데도 조금 이런 활동을 해서 이렇게 하면 저한테 하든 아니면 누구한테 하든 하면 다 선배들이 답을 해주죠. 근데 아무 그냥 무존재처럼 있다가 갑자기 몇십 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막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내일 지금 우리 초보자들 여러분들 앞에 기수 어떤 분이 지금 낙찰받고 지금 조금 지금 곤욕을 지금 치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출동을 좀 해야지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 그 사람이 되게 열심히 나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제 동해서 가서 도와주는 거지 아무 그것도 없는데 제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모든 거는 다 이렇게
그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시면 분명히 좋은 어떤 결과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강의 수강은 아까 마찬가지 그 서두에 얘기했던 대로 좀 다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수업 내용이 여기 초급반부터 시작해서 뭐 분양권, 뭐 실전반, 고급반 여러 가지 뭐 토지반 있는데 하나같이 다 실전에서 하시는 분들이고 다 정말 사람들이 괜찮아요. 여기 제가 여기 직원 아니에요, 진짜.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다 들을만 하고 그게 아까처럼 몇십만 원, 우리 초급반이 제일 싸요. 제일 싼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 이거 36만 원 넘는구나. 그래서 맨날 사무장님 그래. 제발 36만 원어치만 가르치세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좋아. 좋은데 이런 거 들어보면 더 좋아.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죠? 제가 맨날 우리 딸내미가 공부를 좀 못하는데 맨날 얘가 이게 잔머리는 많아서 공부는 못하는데 맨날 막 서울대 가고 싶어. 서울대나 막 이화여대 막 이런 데 가고 싶어 하는 거야. 야, 너를 생각해봐. 네가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안 좋은데 그런 데는 왜 그걸 쳐다보냐. 근데 네가 공부를 많이 하면 선택의 권이 많잖아.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것도 여러 가지 이제 성공의 어떤 길목에서는 조금은 시작 자체는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이제 높은 것을 생각을 한다는 건 좀 아닌 거지. 그래서 초급반을 배우고도 사실 낙찰을 받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약간의 소득을 가지는 것도 전혀 문제가 없어. 하지만 자꾸 공부를 한다라는 건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고 얘를 응용하기 시작을 하면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시너지가 생긴 게 제 시점으로는 1년 반. 제가 공부를 하면서 1년 반까지는 공부를 계속 했죠, 저도. 뭐 할 것도 딱히 그때는 없었으니까 아프기만 하고 했는데 막 머리에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는 건 많은데 뭔가 이렇게 나가는 게 조금 안 되니까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그래서 그때 했던 게 낙찰을 많이 받았죠. 일반 물건. 아무 문제 없는 일반 물건을 많이 받았지. 뭐 내가 내공이 작으니까 좀 복잡하거나 이런 거는 수익이 커도 복잡한 걸 못 받아줘. 무서우니까 내가 할 줄 모르니까. 근데 이제 수업은 들으니까 괜히 이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렇게 하다가 한 1년 반 정도 시점에서 퍼즐이 막 맞춰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공이 막 쌓이고 나름은 그래서 여러분들 1년 반까지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뭐 500대기, 1000대기 막 이런 거 했다니까 진짜. 그래서 수량으로 막 1년에 30개씩 받고 이랬어요. 아무 문제 없는 30개. 근데 이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나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서 뭐예요? 그때부터는 막 몇천 대기 이상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저는 1년 반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초급반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제발 1년에서 1년 반을 참아봐라. 뭐를 어떻게든 간에 여기 한번 붙어 있어 봐봐라. 그러면 보이는 게 너무 많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보이는 게 많으면 그건 돈이나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 잡고 있어 봐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전 실무 현장에 답이 있다. 그러니까 현장을 무서워하지 말으란 얘기예요. 초보자들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이제 이게 서류 분석으로 해도 이제 끝이 되겠구나라는 것들이 약간 요령을 좀 많이 생기는데 그게 정답은 아니고 항상 물건의 답은 현장을 가봐야지만 모든 토탈적인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복귀 노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머리가 좀 사실 기억을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못 하다 보니까 다행히 버릇 중에 하나가 메모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수첩에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죠? 이런 이제 디지털 시대가 들어오고 했으니까 이런 뭐 밴드라든지 에버노트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밴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예요? 내가 서버비 내가 내요? 아니잖아. 그죠? 그냥 밴드를 우리가 보면 가족방으로 이렇게 해서 밴드를 만들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 밴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이제 20대 초구나. 얘네들 보면 밴드 내가 우리 가족방을 만들었는데 애들이 구리구리하다고 안 들어와요. 밴드는 구리구리한 이제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안 들어와서 거의 이제 저 혼자 쓰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도 안 들어오고 그러길래 그냥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임장 갔다가 사진 찍고 뭐 이렇게 메모하고 하는 걸 다 여기 밴드에다가 다 집어넣기 시작을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임장 갈 때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 그때 검색해서 그때 시세가 얼마였었지? 어디 아파트 얼마였었지?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거는 아무 돈 안 들고 물론 이렇게 뭐 나는 이제 아날로그가 좋다 해서 뭐 이렇게 수첩에다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또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은 에버노트에 또 기록하셔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무기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제 자랑입니다. 네, 제 자랑이고요.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2014년도에서 2015년도 중순까지는 거의 일반적인 물건들이에요. 다. 예. 그래서 그냥 수량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박리담에 수량뛰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왜 이런 거를 좀 했냐면 14년도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게 뭐 나름은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던 이유가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 이제 야 이게 뭐 좀 그렇지 않나? 그리고 주변에서도 이때 13년도가 굉장히 안 좋을 때예요. 지금하고 거의 똑같아. 그래서 근데 그때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 회사도 이제 뭐 몸이 안 좋으니까 그만둬야 됐고 그냥 병원하고 그냥 집하고 왔다 갔다 거의 1년을 이제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이랬었는데 그게 뭐예요? 그 참는 것도 하루 그 몇 달이지. 애들 그때 중학교 다니고 막 이래야 되는 그 시절이니까 생활비도 나가야 되고 애들 교육비도 나가고 저는 그 누워 있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였었어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는 없었지만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왜 하필이면 이 시기에 들어가냐. 지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단 나는 무시. 왜냐면 내가 선택권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했고 수량떼기를 했던 부분은 그런 이야기들, 왜 하냐, 그리고 되게 무섭다, 경매 무섭다, 잘못하면 손해본다, 뭐 별의별 사람 다 있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만나길래 그럴까. 그래서 나는 내 월급 받는 거 정도에서 그 정도 비슷하게만 월 수입만 되면 나는 무조건 한다. 이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 교육비 내고 내 받는 월급 정도만 나오면 된다. 그러면 그거는 한두 건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얘를 뭔가를 이렇게 계속 돌려야지 돈이 계속 연결돼서 생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려운 거는 내가 내공이 안 되니까 할 수도 없었지만 그냥 일반적인 물건, 뭐 200뛰기도 좋고 300뛰기도 좋고 막 이런 거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같이 그때 이제 제가 실전반 수업을 받고 시작을 송상무장님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성격적인 문제도 있긴 해요. 저는 이제 그 수업을 듣고 원래 다 우리 동기생들이 다 이렇게 받는 줄 알았어요. 원래 이렇게 받아야 되는 줄 알았어, 수업을 들으면. 그래가지고 뭐 그때는 실전반은 이제 초급반하고 좀 다르니까 조금 어려운 걸 좀 가르치기도 해요. 뭐 유치권도 가르치고 뭐 선순위 이런 거 특수물건을 가르치긴 하는데 그런 걸 배우면 유치권을 배우면 난 유치권 가서 받아오라는 줄 알았어요. 가서 유치권 받아오고 뭐 이상한 선순위 하면 또 가서 선순위 받아오고 막 이런 식으로 오만 거를 갖다 다 받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수업을 하는데 사무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 중간 정도에 저쪽에 앉아 있었는데 머리 이제 2건 쓰고 이제 머리 그때 빡빡이 시절이니까 이제 2건 쓰고 다녀서 동기들은 이제 제가 암 환자인지는 모르고 그냥 일반 그냥 뭐 패션 모자 쓰고 다니는 아줌마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사무장님 그러는 거야. 저기 저 쿵쿵나리님 좀 어디 나무에 묶어놓으라고 그랬어요. 동기들한테. 그래서 다들 뭐 이러니까 아니 무슨 법원에 못 가게 묶어놓으라고 가서 낙찰 못 받게 가서 왜냐면 아무거나 막 받아온다고 생각을 하신 거야. 뭐 갔다 수업하면 가가지고 막 받아오고 수업했다 오면 그 다음에 또 받아오고 막 이러니까 법원에 못 가게 묶어놓으라고 동기들분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썼던 때가 그때 13년도 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경험이 결국은 지금 쌓이고 쌓여서 저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지만 이때는 아무 그냥 정말 몇백 뛰기서부터 시작해서 뭐 1000뛰기, 1500뛰기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시절인데 전체적인 부동산의 시장은 굉장히 안 좋았다. 안 좋았는데 결국은 지금 지나가서 생각을 해보면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죠. 그러면 물건이 쏟아지지 않아요? 망하니까. 사업하는 사람들도 망하고 망하잖아. 그러니까 물건들이 막 쏟아지죠. 그러면 물건이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물건이 좋아 안 좋아? 좋은 것들이 되게 많지. 그죠? 많으니까 고를 수 있는 게 많지. 근데 경기가 너무 좋아. 경기가 너무 좋고 막 저런 데서도 뭐 금매 이런 뭐 금매도 없어. 그냥 막 이게 잘 팔려고 막 해. 그러면 이 경매 시장으로 물건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기도 안 나오지만 나왔다 한들 굉장히 정말 거지 같은 것들만 나오겠죠. 그죠? 그럼 내가 고르기가 너무 힘들어. 어떤 게 정말 좋은지 모르니까.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땐 쏟아지죠. 그때 그랬던 거야. 나는 사실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사실 몰랐지만 그때는 그게 그런 어떤 지식적인 게 깊지 않았으니까 그냥 물건이 많길래 그나마 회사 다녔었던 그 상권 분석하고 영업팀 했던 그게 있어서 그래도 요런 동네는 괜찮겠다.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 제 수업이 약간 그 테마가 있어요. 느낌적인 느낌. 저 굉장히 그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느낌적인 느낌 갖고도
굉장히 돈은, 일단 돈만 벌면 돼. 남자분들 여기 계신 분들 막 이렇게, 이과 쪽에 나오시거나 이렇게 공대 나오신 분들은 막 데이터 갖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디 교육센터 가면 무슨 차트 뭐 이렇게 그리고 뭐 해서 뭐 입주 물량 데이터 가지고 난 그런 거 없어. 나 뭐 계산도 할 줄도 모르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얘 돈 되겠다, 이거. 이러면 그냥 사면 돼. 이렇게 해서 돈이 되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인데 하여튼 그땐 그랬다. 몰랐어요.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 물건들이. 근데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라는 것들이 결국은 지나고서 보니까 그때 좋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졌던 시절이다. 그럼 지금 이때하고 저는 정말 비슷하고 생각해요. 지금 경기가 좋아 안 좋아? 경기도 굉장히 안 좋잖아. 그죠? 내가 어제도 뭐 부동산을 갔다 왔는데 부동산에서도 그래. 실거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낙찰받은 거 수리해서 내놨는데 손님들이 실거주 하고 싶은 손님들, 이제 수리를 잘 해놨으니까 실거주 하고 싶다 해요. 하는데 대출이 그러니까 요즘 DSR이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연봉과 여러 가지 소득, 부채율 막 합산해서 대출을 해주는데 예전에는 집값이 한 1억이다. 그러면 한 7천까지 다 해줬어. 그냥 그 담보로, 그 물건에 대한 담보성 가치를 보고 대출을 막 해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연봉을 많이 받든 안 받든. 근데 지금 뭐예요? 물건의 가치도 약간 보지만 물건의 가치보다 너의 연봉하고 부채율이 얼마나 되냐, 이걸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니까 못 사요. 예,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야. 투자자들도 옛날에는 그냥 쑥떡 좀 사고 뭐 갭 투자도 하고 했는데 이게 몇 채만 사도 벌써 자기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가, 시장 자체가 지금 굉장히 다운돼 있다라는 건 맞긴 맞아요. 그러면 요 틈을 갖다 여러분들이 틈새를 공략해서 들어가야지. 뭐 낙찰을 받든 금매를 하든 뭐를 하든. 그래서 시장 자체는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0건 정도 이상을 했고요. 요 이제 15년부터 이렇게 줄어든 거는 이제 이때부터는 제가 아까 이제 내공이 좀 생기면서 박리담에는 아니고 이제 질적으로 좀 가자. 한 건을 하더라도 조금 더 수익이 괜찮은 걸 하자라고 해서 물건은 줄어들었지만 수익률은 더 많이 이제 올라갔죠. 자, 요런 것들. 이제 제 또 수업을 하다 보면 제가 또 약간 썩은 빌라의 거의 그 선도자예요, 선도자. 네, 그래가지고 그죠? 이거는 굉장히 양호한 거고, 이건 굉장히 양호한 거고요. 그때도, 지금도 저도 이제 빌라를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도 이제 아파트하고 빌라하고 했었을 때, 제 개인적으로 저를 너무 뭐 따라하라는 건 좀 아니지만, 처음에 시작을 갖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로 좀 많이 했어요. 아파트 하고 싶지. 당연히 여러분들도 아파트가 좋아요, 빌라 좋아요, 이러면 뭐 하겠어? 아파트가 좋아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나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게 돈이 그때 이제 마이너스 한 2천만 원 정도 통장을 그때 시작을 해가지고 경매를 책을 이제 읽고 처음에 제가 접근했었을 때 책을 몇 권을 읽었었어요. 읽고 한 2건 정도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긴가민가 했죠. 그리고 그때 돈이 나는 실험적으로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때만 해도 그 마이너스 통장 이런 직장 다니고 그랬었으면 2천만 원 정도, 뭐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왔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2천만 원 갖고 해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뭘 해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2천만 원 갖고 뭐 시흥 거 하고 저쪽 이제 대전 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돈이 한 1,500 정도 이상을 한 몇 개월 만에 벌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쨌거나 아무리 월급 많이 받는다고 해도 그냥 몇백 정도 월급을 받다가 갑자기 한 2, 3개월 만에 1,500 띄기 이제 현금 1,500이 딱 들어오니까 어마어마하게 되게 큰 돈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되게 의심을 많이 했죠. 왜냐면 그때 이제 집을 이제 돈은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 집을 팔아서까지 해야 되나라는, 유일하게 돈이 나올 때가 이제 집 팔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엄청 고민을 나름 했지만 아까 그 2건 정도에서 수익이 좀 나오는 걸 보고 확신을 좀 가졌죠. 이 시장이 될만 하겠구나. 그 전에 이제 책을 읽거나 할 때는 약간의 이제 의심. 야, 이게 다 뻥이야, 이거 다 거짓말로 이거 써놓은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첫 경매 책이, 뭐 고맙기도 하지만, 그게 뭐지? 39세 뭐 100억 벌기인가? 100억 벌기인가? 하여튼 내 출장 가다가 하나 이렇게 그 역사에서 하나 산 게 뭐 하여튼 39세 100억 벌기인가 뭐 있어요. 그 이제 책 저자가 이진우 씨인가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이제 출장을 하면서 읽어보니까 이런 다 뻥이다
짱이다 막 이러면서 읽은 거예요. 뭐 다 보니까 자기가 거쳐간 데는 다 막 몇 억씩이야. 그래서 이씨 이렇게 누가 이렇게 뭐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제가 봤던. 그러면서 나중에 집에 와서는 엄청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나도 한번 따라 해볼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욕은 엄청나게 했는데 그게 저의 첫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뭐 카페도 한번 가보고 그 사람 세미나 한다고 해가지고도 한번 저 영등포에서 큰 강당 한 500명 빌려놓고 세미나를 또 한 그때 3만 원 받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의심병이 있으니까 막 찾아가 본 거야. 어떤 건가. 책은 이제 조금 약간 허무맹랑한 느낌이 있는데도 약간 이제 막 가슴은 막 뜨겁고 막 이러지니까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막 그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하시는데 막 차력쇼를 막 하는 거야. 예, 막 우통을 벗고 막 차력쇼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재테크 세미나에서 왜 차력쇼를 왜 할까? 차력쇼도 하고 막 노래도 부르고 뭐 물론 재테크 얘기도 잠깐 하지만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또 그 500명이 와 막 또 이러고 진짜 여기가 막 교주 이런 종교단체인가 막 이런 그랬는데 이제 그분 몰라 이제 얼마 전에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깜방이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어디를 만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그때 차력쇼 보고 좀 내가 선택을 안 하길 너무 잘했다. 근데 그 500명의 사람들은 막 환호를 하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또 봐, 이거 또 빗나갔어. 하여튼 빌라. 빌라를 돈이 없어서 시작을 했다. 이게 이제 저의 적인데,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죠. 선택에 그것도 폭이 없으니까 내가 아파트를 아무리 하고 싶지만,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객단가가 높기 때문에 아무리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래요. 서울 쪽은 아파트는 원체 지금 세졌으니까 건들기 힘들더라도 인천이라든지 경기도권 이런 아파트는 내 대출을 이용을 한다고 해도 내 돈이 한 6천, 7천, 8천이 들어가. 근데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절반 내지 그보다 조금 더 못한 한 뭐 3천, 4천 이 정도만 해도 이게 투자금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파트는 뭐 제가 이제 집을 팔고 이래저래 이렇게 돈을 다 이제 대출을 뭐 그나마 있는 거 갚고 월세로 옮기면서 시작한 돈이 한 1억 2천이었었어요. 1억 2천 갖고 난 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 한 2개 정도가 제가 한 1,500대기를 하고 조금 이제 플러스 세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확신을 얻고 집을 팔아야 되겠다 해서 집을 팔고 이제 대출 남아있는 거 갚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로 옮겼죠. 2,050에 옮기고 내 돈에 이제 딱 이렇게 해보니까 한 1억 2천 정도가 생기는 거야. 근데 이제 아파트를 하면 한 채밖에 못 하잖아. 한 채하고 돈 조금 몇 천 남는 거잖아. 근데 빌라를 좀 하게 되면 그래도 몇 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때 1억 2천 갖고 아파트 작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빌라 2개를 했어요. 3개를 한 거지.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이제 빌라들을 많이 초창기 많이 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나마 이제 회사에서 의류회사를 다니다 보니까 이런 색감이라든지 의류 이런 쪽을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이제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꾸 이제 터득을 했고 그리고 이런 걸 하면서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주거의 결정권은 누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자잖아요, 여자. 그러면 여자의 눈높이를 봐야 돼. 그러면 여자들이 가장 많이 이 집에서 생활을 할 때 주방하고 욕실을 제일 많이 봐요. 예, 뭐 거실 쪽도 마찬가지고 방은 그냥 거의 잠자는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데가 어딜까라는 쪽을 보면 여자들이 왜 카페에 가서 왜 커피를 많이 마셔? 그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를 느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카페 이런 데 가서 좀 특이하다, 예쁘다 이러면 그 부분을 사진을 찍어.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 할 때 약간 응용을 한번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별로 돈이 크게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는데 얘가 이제 9,100에 낙찰을 받아서 3개월 정도 내에 1억 3,700. 그래서 인테리어는 한 1,500 정도 거의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수익은 한 2,600만 원 정도. 3개월만 2,600이면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죠? 네, 이렇게 했던 것도 있고. 그다음에 소액으로 또 이것도 이제 나홀로 아파트 조그만한 이제 아파트였는데 여기 이제 주방 쪽이었었어요. 이런 걸 이렇게 크게 이제 빼가지고 여자들은 이제 주방 이렇게 하는 거 되게 크게 빼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런 쪽으로 포인트를 맞췄죠. 그래서 이제 얘가 그때 2억 4천에 받아서 2개월 만에 2억 8,500.
이렇게 해서 뭐 인테리어는 주방하고 뭐 부분적으로만 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인테리어를 다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그 상태에 따라서 다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다 하고 일부분만 해도 괜찮겠다라고 일부분만 해도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인테리어 주방하고 뭐 옆에 이런 일부분만 했죠. 그래서 한 800 정도 들여서 한 2개월 만에 이제 2,800 정도 여기는 이제 투자금이 여기 빌라에는 이게 얼마 들었지? 본인 투자금이 3,700. 근데 3개월 만에 2,600이 지금 수익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홀라 아파트는 얼마? 벌써 이게 아무리 나홀라 아파트라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거의 보면 6,100. 일반 빌라에서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죠. 그죠? 그래도 어쨌거나 2개월 만에 이제 한 2,800 정도의 수익을 얻어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상가. 저는 상가는 많이는 안 하는데, 상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상가는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이제까지 한 5-6개 정도, 밖에 안 했는데, 하여튼, 요 이제 상가를 하나 이제 낙찰 받았어요. 예, 어때요? 좋죠? 안 좋아요? 제일 위에가 뭐가 있어요? 카바레. 네, 카바레가 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밑에 층을 이렇게 받았는데, 일단,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병원도 있고 학원도 좀 있고 뭐 이러는데, 여기 주변에 이제 그 아파트 배우단지예요.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학원이 있다 치고, 뭐 이렇게 병원이 있다 치면, 여러분들은 어때? 아이들을 학원이 이쪽에 있다고 하면, 이 빌딩에 보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다 여기 카바레가, 이렇게 정상적인 카바레가 아니라 약간 좀 변태적인, 약간 그 호스트바, 남자들 있죠. 남자들이 뭐지? 호빠? 맞아. 호빠들이 되게 유명했던 그 건물인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다 나 있어. 하여튼 그 밑에 층에 이제 제가 받았는데, 안 나가죠, 당연히. 예. 뭐죠? 임차를 하면 뭐 되게 막 이렇게 팔르던지 임차를 하면 되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도 그냥 하나를 받았는데 저놈의 카바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기존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로 뭐 팔든지 새로운 임차인을 좀 더 월세를 높게 해서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쟤 때문에 안 돼. 그래서 겨우겨우 설득을 해서 기존의 임차인하고 그냥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했죠. 1년 후 없어졌어요. 뭘로 바뀌었어요? 요양원. 근데 요양원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요양원도 뭐야? 막상 가서 복도에 가 있으면 할머니도 막 휠체어 타고 막 이러고 다녀. 그러니까 그것도 좀 그래. 우리가 봤었을 때. 근데도 뭐보다 좋아? 카바레보단 좋아요. 일단은 지금 깨끗해졌잖아요. 그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좀 나아졌죠. 그래서 얘를 그러고 나서 임차인하고도 계속 계약을 해서 3년 후에 팔았어요. 그래서 1억 9,100에 받아서 3억 3천에 팔았는데 요때 당시 1억 9,100에 대해서 90%를 대출을 받았어요. 상가는 대출을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90% 받았고 월 이자가 요 1억 7,200에 대한 이자가 54만 원이었는데 제가 월세를 2천에 155만 원에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요거 이자 내고도 나한테 돈이 얼마 들어와? 100만 원씩 세이브가 되는 돈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이거를 36개월 동안 3년 후에 팔았으니까 3,600은 그냥 순수입이지. 근데 3년 후에 3억 3천에 팔았으니까 시세 차익이 한 1억 3,800. 실제 내 돈은 3천만 원밖에. 왜? 요거 임대 보증이 2천만 원 받았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 내 돈 1천만 원밖에 안 들어갔나? 하여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세 차익이 1억 3,800. 3년 후에 이렇게 생겼던 부분도 있어요. 지금은 사실 얘를 왜 이때 이걸 이렇게 팔았을까?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금 이제 어떤 것들을 보냐면, 이게 이제 조금 투자를 오래 하시다 보면, 단순히 낙찰을 받고 팔고 이런 개념보다도 자기의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연결이 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제 팔고 나서 지금 요즘에 이게 보면 그때 안 팔고 내가 지금 생각했던 거를 할 걸 이라는 생각들을 좀 하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저뿐만 아니라 뭐 사무장님도 그렇고 뭐 다른 족장님도 그렇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걸 보면 자기가 낙찰을 받아서 그 낙찰 받은 장소에 자기 사업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상가 낙찰 받은 거에 이제 소사무실이라든지 독서실 사업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다 보면 뭐야? 현금 캐시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자, 물건 투자 비율은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주거용이 아직도 한 뭐 40~50% 이상 차지를 하고 있고요. 특수물건이라고 하면 이제 아직 뭐 초보자들한테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런 뭐 법정신원권이라든지 뭐 지분, 뭐 유치권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편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좀 장기성이에요. 예, 수익은 좀 클 수 있으나 금방 끝나지 않는 소송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과가 나오면 수익은 좀 클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접근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재개발 뭐 이런 것들, 뭐 분양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동산은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를 배워도 제대로만 배운다고 하면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보상의 차원으로 다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뭐, 그죠? 이 선수가 누구예요? 박상현 선수 펜싱 뭐 할 수 있다.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해냈는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해놓은 거를 이렇게 보면, 저 사람처럼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의구점을 이제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선배분들이세요. 이분들 말고도 어마무시한 사람들 되게 많아요. 많은데 그냥 조금 몇 분만 이제 추려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요 세라미스님은 작년에 행크스타의 우수상 2등인가 3등 하신 분이죠. 네, 세라미스님이 이제 이분도 저의 초급반 이제 몇 개 부신이고 다 초급반 여기 거쳐가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요분도 있고, 세라미스님 직장인이시고, 쿠시아님은 운동선수, 그 다음에 블루다이아님 선생님, 빨간초기님 직장인, 그 다음에 강사, 피아노 강사, 이렇게 되세요. 이건 아가씨. 이렇게 되는데, 요 부자된, 죄송해요. 부자된 대인님 같은 경우는 대전에 사세요. 빨간 쪽이님 대전에 사시는구나. 요분들은 거의 여기 행복재테크 부천을 한 거의 2~3년은 계속 다니셨어. 매주 다녔어요. 매주 다닌 데는 여러분들 생각에, 그거 어떻게 다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거꾸로 생각해봐. 2~3년을 왜 이렇게 다녔을까요? 돈이 되니까 다니지. 돈이 되니까 다니는 거야. 여기를 자꾸 수업을 듣고 여러 가지를, 그거를 갖다 내가 벤치마킹 해가지고 하니까 돈이 되니까 다니지.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KTX 값이나 아니면, 기름값이라도 이게 별 소득 없으면 다녔겠냐고요. 그죠? 엄청난 수학을 거두신 분이죠. 이분이 연봉이 나름 좀 높은 분이신데, 그죠? 높아요. 높은데, 그 연봉의 이상의 연봉을 또 만들고 있죠. 뭐 이분도 되게 조용조용,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명도를 어떻게 하지 싶을 정도. 피아노 강사 조용조용하신 그런 분이세요. 말도 정말 안 들려 잘. 근데 엄청 잘 하시고.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사람의 겉모습 갖고는 절대 평가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사람들 말고도 이제 또 옛날에 제가 강의 막 시작하고 나서 2기인가 3기 정도의 여자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은 저 지리산에서 매주 오셨어요. 예. 여기서 왕복 10시간? 근데 차를 끌고 다니셨어. 예. 근데 남편이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어요. 너 거기 무슨 종교단체냐? 왜 매주 그렇게 가냐? 아니면 바람 났냐? 막 해서. 근데 애기가 어려가지고, 그때 당시 작은 애가 4~5살이고, 큰 애가 한 7~8 정도 살 되니까, 엄마가 매주 막 토요일 날 막 가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와서 토요일 날 여기서 수업 듣고, 이게 찜질방에서 자고, 일요일 날 또 임장조사 하고 내려가고. 이랬어요. 그런 사람들 의외로 많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분이 그랬어. 근데 그분이 이제 초급반 마치고, 그때 그 기수가 조금 약간 이게 뿜뿜이 잘 돼가지고, 낙찰들을 되게 많이 받았고, 약간 스타성의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되게, 수익도 되게 많이 생기고.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너무 힘든 거야. 왜냐면 시골에 지리산 밑에 아파트가 몇 개나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낙찰을 받고 싶어서 뭐 물건이 있어 낙찰을 받지. 그렇다고 내공도 없는 뭐 땅을 받겠어. 뭘 하겠어. 그래가지고 막 되게 이제 맨날 징징거리면서 저한테 막 전화 오고, 그때는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강의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렇게
그 처음에는 시크한 척 해도 이렇게 막 자꾸 징징거리면 또 이렇게 하는 면이 있어서 맨날 선생님 저는 막 하나도 못 받고 동기들은 되게 잘 나가는데 저만 왜 그래요? 제가 바보인가요? 막 징징징징 그리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떻게 해? 내가 지리산에다 아파트를 줘주고 망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뭐 좀 있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죠? 친구, 동기들은 어마무시하게 가. 자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낙찰은 못 받고, 뭐죠? 그 근처에 뭐 옆에 광주나 전주 이런 데 나와서 금매로 아파트 하나 그냥 갭 투자로 하나 사고 요 정도밖에 못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 심리가 다 똑같잖아요. 속상하잖아. 친구들은 막 그 동기들은 막 엄청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하여튼 이 친구가 여자예요. 엄청 그냥 정말 내가 남편한테 하는 그거를 봤는데, 통화도 보고, 이게 모습도 봤는데, 너무 잘해. 애들한테도 너무 잘하고.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한 10살 정도가 나는데, 남편은 아무 이쪽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그분만 이렇게 하는데, 결국 그분이 2년, 낙찰 하나도 못 받은 분이 2년 후에 지리산 옆에 집을 짓기 시작을 했어. 그것도 우연찮게 뭐 이렇게 됐는데, 하여튼 이거 얘기하면 길어.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이 집을 한 채 한 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자기 처음에 입주용으로 하나를 줬는데 그게 우연찮게 이게 팔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눈이 탁 떠진 거야. 집을 팔아서도 돈이 되네? 이렇게 돼가지고 나중에 집을 막 10채씩 짓기 시작을 했어요. 건축에 건자도 모르고 부동산에 부자도 모르고 낙찰도 하나도 못 받은 사람이. 그리고 정말 그 조선의 여인 그 상이 있잖아요. 신사임당 같은 여자가. 그래서 지금은 집 짓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내가 집 지은 집 10채 정도 그때 지을 때 몇 채 정도 지었을 때 초대를 해서 몇 명하고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이제 뭐 삼겹살 구워준다고 이제 막 이렇게 해가 갔는데, 집도 잘 졌지만, 하여튼 그 친구 보면서 저는 아직 집을 져본 적은 없거든요. 되게 많이 자극을 받았어요, 제가. 야, 저런 사람도 그렇게 집을 지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내년에 꼭 집을 한번 지어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불과 1년, 2년 후에는 이런 사람하고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